이번 주말에 가장 화두가 뭐였습니까? 바로 문재인 딸 문다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요, 문다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실제 검찰이 뭐 했습니까? 문재인을 피의자로 적시했어요. 그것도 누구 영장에? 문재인 딸 압수수색 영장에. 심지어 그 피의자로 적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혐의를 넣냐? 뇌물수수 혐의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즉 문재인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검찰이 피의자로 적시를 했고, 실제 문재인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물수수 혐의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 검찰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집정 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아마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지난 6월 27일 날 제가 실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전주지검이 검사를 전원 투입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검찰이 검사를 전원 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문재인에 대한 집정 뇌물죄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왜냐면요, 구도가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구도냐? 바로 이겁니다. 원래는 문재인이 문다혜 가족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상직의 사위 특혜 채용이 일어난 일부터 뭐 한 겁니까? 그 생활비 지원이 끊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원래는 문재인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안 나가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누가 특혜를 입은 겁니까? 문재인이 특혜를 입은 거예요. 뭐와 관련돼서 금전적으로 특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이 뭐가 가능한 겁니까?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집정 뇌물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상직이가 직을 사기 위해서, 자리에 옮기기 위해서 문재인한테 갖다 바쳐야 될 돈을 누구한테 갖다 바친 겁니까? 문다혜 가족한테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누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문재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에 대한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집정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겠습니까? 실제 무엇보다 집정 뇌물죄가 더 혐의점이 밝히기가 쉽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3자 뇌물죄는요, 부정한 청탁, 직무 관련성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집정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 필요 없어요. 직무 관련성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이상직이 문재인한테 저 중진공 이사장 자리 하고 싶습니다. 저 한 자리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직접적인 청탁 과정 없이 문재인이 실제 이상직과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만 검찰이 입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재인을 집정 뇌물죄로 수사할 수 있고 실제 감옥으로 꼬링까지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이건요, 엄연해요. 엄연합니다. 왜겠습니까? 실제 이상직이 앉은 자리가 어딥니까? 중진공 이사장 자리입니다. 중진공 이사장 자리. 중진공 이사장 자리는 누가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까? 문재인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이상직이가 부적격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자리에 앉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직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맨날 민주당이 말하는 주가 조작이에요. 주가 조작. 자, 실제 이상직의 전과 기록을 보면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2003년 8월 달에 증권거래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증권거래법 위반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 조작이에요. 주가 조작. 즉 주가 조작 혐의로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겁니까? 문재인이가 누구를 아친 거라니까?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무엇이냐? 원래 문재인 정권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앉히고 싶었었어요. 자, 거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중기부 장관. 중기부 장관. 그러니까 이사장 자리보다 훨씬 높은 자리죠. 원래는 문재인 정권이 이상직을 중진공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직의 그러한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나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청문회 열지 않고
국회 인중도 필요 없는 중진공 이사장제를 오른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문재인은 어떻게든 이상직한테 자리 하나를 주려고 했구나.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이 뭘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상직의 부적격 보고를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중진공 이사장 자리나 앞서 말씀드린 중기부 장관이나 다 뭐하는 자리입니까? 문재인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자리예요. 문재인 동의 없이 절대 앉힐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이 모르고 그냥 아랫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상직을 이사장 자리 또는 장관 자리에 거론을 시켰다? 이거 자체가 뭐하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누가 출석을 했습니까? 조국이 출석했다고요. 그러면서 뭐 쇼는 다 했죠. 물음표컵 들고서는 이상직 난 몰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실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 조국의 물음표컵과 관련돼 가지고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했대요. 실제 주목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오냐? 이게 조국당 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 조국이 물음표 컵을 들고 나왔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메시지 주려고 들고 나온 거야 라고 기자들한테 알렸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은, 조국은 이상직 난 몰라 라고 검찰로부터 실제 진술을 거부했지만 그 이후에 조국당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직 부적격 보고가 맞다라는 것. 그러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수석 대변인, 부적격 보고 있더라도 임명하는 경우 있어라는 겁니다. 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조국이 문재인을요, 손절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부적격 보고와 관련돼서 문재인한테 보고했어. 근데 누가 임명했다라는 겁니까? 문재인이 임명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실제 제가 얼마 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렸습니까? 인사 과정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떤 인사 과정? 바로 이거예요. 실제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나옵니까? 민정수석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사 검증을 했고 실제 이상직이 부적격 판정받은 것도 알고 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문재인이가 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조국이 겉으로는 문재인을 지켜주는 것처럼, 겉으로는 검찰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국을 대신해서 누가? 조국당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조국이 사실상 문재인과 관련된 손절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왜냐? 혐의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과거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재인이 어떤 것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문재인이, 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정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정뇌물죄. 그리고 제가 왜 집정뇌물죄가 검토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왜냐면요, 이미 대법에서 인정을 했어요. 자녀 특혜 채용을 뇌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법원에 판례가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안에서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 말 3마리, 영재센터 지원금도 모두 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이들이 말했던 게 뭡니까?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제 공동체라고 대법에서 판례 내었고, 그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관련해서 뭐 한 겁니까? 묵시적 청탁을 한 겁니다. 실제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어떠한 청탁이 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 통장에 단 1원도 찍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이란 얘기로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죄 판결을 냈던 게 바로 지난 문재인 정권 대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이상직과 문재인은 어떤 관계? 묵시적 청탁. 문재인과 문다인은 어떤 관계? 경제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 사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고, 당연히 문재인도 누구와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이 수사받아야 되고 깜빵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이 이걸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조국마저도 문재인을 사실상 손절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절대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이, 특히 좌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나 몰랑이에요. 아마 이와 관련된 문재인은 끝까지 모른다고 할 겁니다. 자, 실제 문재인이 최근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이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자, 여러분들, 지금 딸내미가 압색을 당했어요. 지금 딸내미 별장도 압색을 당했습니다. 문재인이 검찰 수사 받기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지금 책을 추천하겠다고 제목이 뭐라는 겁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대요.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자, 문재인이가 벌써부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문재인 씨, 이 별장 알잖아요. 네? 실제 문재인 딸내미 문다혜가 소유하고 있는 이 제주도 별장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겠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샀다고 시청자 여러분들? 문다혜가 송기인으로도 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문재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 가봤잖아. 가봤잖아요. 자, 여러 차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2019년 당시 문재인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취소한다고 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적된 현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북한도 도발하고 있고 뭐 일본도 갈등을 하고 있다. 지들이 저지른 일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문재인이 일하는 척 이렇게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라고 2019년에 쇼를 한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뭡니까? 걸렸잖아요. 문재인이 그 주말에 비공개로 제주도를 방문했다라는 것. 걸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 문재인이 제주도 가서 어디를 갔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송기인의 별장을 갔다라는 겁니다. 송기인의 별장. 2019년 당시에 송기인 별장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문재인 딸 문다혜가 그 송기인의 별장을 뭐 했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샀다고요. 얼마 주고? 3억 8천만 원짜리 주고. 즉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은 이 별장의 존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별장을 누구 이름? 문다혜 이름으로 두고 실제 이게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데려다가 청와대 전 행정관을 데려다가.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은 발뺌할 수가 없다. 문재인은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재인한테 한 가지 물음표를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음표냐? 잘 아시겠지만요, 문재인이 퇴임한 이후에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휴가를 갔습니까? 바로 이곳에 휴가를 갔다라는 거예요. 제주도. 저는 궁금한 겁니다. 이때는 숙소 뭐 썼어요? 이때는 문재인이 퇴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들이를 나갔는데, 처음으로 휴가를 갔는데 어디 갔다라는 겁니까? 제주도를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겁니다. 과연 이때 문재인이 숙소를 어디를 썼는지. 자, 왜겠습니까? 문재인이 제주도를 간 건 언제라고요? 8월 3일입니다. 2022년 8월 3일. 그런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지만 문다혜가 송기인의 별장을 산 날짜는 언제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7월 7일이라는 겁니다. 7월 7일. 서명했다고요. 네, 서명했다고요. 문다혜가 송기인 제주도 별장을 산 건 2022년 7월 7일. 문재인이 제주도 휴가 간 건 2022년 8월 2일.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문재인이 제주도 가서 어디에 머물렀는지.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디냐면요,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자, 왜냐? 잘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말에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문재인 딸내미가 압색을 당했대. 심지어 이게 자택 압색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라고요? 자택 압색이 아니라 제주도 별장도 압색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압색 영장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으로? 그냥도 아니고
뇌물수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형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뉴스예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건 뭐냐면요. 아니, 왜 논평을 안 내요? 왜 논평을 안 냅니까?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 문재인 그리고 문다혜에 관련된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논평을 안 냅니다. 잘 보십시오. 실제 문다혜 압수수색 소식이 들린 게 언제냐? 8월 30일입니다. 그로부터 논평이 없어. 문재인의 미음자가 안 나와요. 미음자도. 전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 얘기를 안 해요? 네? 아니 설마 이원석처럼 신중한 겁니까? 안 신중해도 돼요. 네? 언제까지 신중하려고 그럽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제발 논평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상하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뭐라는 겁니까? 할 일을 안 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논평 안 내. 실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기승전, 반일 선동을 하고 있는데도 논평을 안 내.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문재인, 딸내미와 관련된 자택 압수수색, 더 나아가 문재인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것도 왜 논평을 안 내는지 저는 참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빨리 논평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